안녕하세요. 리얼터 존킴입니다. 캐나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금리 인상 전인 3월과 인상 후인 5월 자료를 오늘 비교해 보면서 과연 집 구매하는 것이 지금 맞는 시기인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부분은 Day on the Market, 즉 집을 리스팅하고 팔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3월에는 8일 정도 걸렸지만 5월에는 18일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젯이 점점 낮아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면 셀러 입장에서는 더 집값이 높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한 가격을 팔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 다 정말 신중하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 즉 밸런스 마켓이 다시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뿐만 아니라 가격이 피크였던 이번 연도 초반에 비해 가격이 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작년에 비해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고 작년 12월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폭락이라는 단어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부디 부동산 자료들이 종종 패닉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를 잘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는 시기가 맞나요? 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전인 3월, 즉 가격은 높았지만 금리가 낮았을 때 집을 구매했을 때와 지금 5월 기준으로 금리가 인상은 됐지만 가격이 조금 내려간 상황에 구매를 했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지,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 제가 5년 5-year fixed rate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산해보죠. 제가 같은 출처에서 레이트를 참고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에 집을 구입하셨다면 평균 집값이 1.299 밀리언이었고 모기지 이자율은 2.59였습니다. 물론 집 타입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가격 변동이 다르지만 쉽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5월에 집을 구매하셨다면 3월에 비해 7% 정도 평균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고 평균가는 1.212였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3.84였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내가 만약 3월에 80만 불 집을 구매하고 싶고 20% 다운페이 16만 불을 하였다면 나머지 80% 모기지를 받고 30년 아몰타이제이션을 하였을 때 매달 2,554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똑같은 80만 불 집이 5월 달에 존재했다면 3월과 5월을 비교했을 때 평균 가격이 7% 정도 떨어졌으니까 얼추 이 가격은 74만 4천 불에 팔렸을 것입니다. 똑같이 20% 다운페이 하시고 모기지를 받으시면 매달 2,777불을 내셔야 됩니다. 즉 223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내려갔으니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다른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덜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참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제가 그저 매달 내야 되는 monthly payment만 비교할 때에는 5월에 내셔야 하는 monthly payment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집값이 얼마이냐에 따라 차이 마진이 다르겠지만 금리가 계속 오를 예정이라면 집값이 단순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레이트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도도 정부에서 몇 차례 금리 업데이트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집값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울 점은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로는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가격 하락 예상 뉴스와 계속되는 모기지 인상이 내 부동산 결정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했다면 어떤 부분이 정확한 정보인지, 나에게 과연 해당되는지를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마켓의 폭락이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값 말고도 보이지 않는 요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매년 나가는 렌트비가 아닌 모기지를 갚아가니 매년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아니면 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큰 차이를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 부동산은 롱텀으로 볼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항상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에퀴티가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지금 내가 집을 사서 전보다 몇백 불을 더 내야 되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집을 구매하셔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부동산은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필요에 맞는 시간과 버젯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너스톤 리얼티 CEO가 최근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우스 어포더빌리티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다. 매년 항상 이번 연도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주춤했다. 과거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그때 투자할 걸 이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 우리는 어포드 할 수 없어 구매를 안 한 것보다 잘 생각해 보면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항상 오늘이 가장 싼 것도 아니고 오늘만이 나에게 맞는 때는 아니지만 미디어에 너무 크게 흔들리시지 마시고 필요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 비딩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서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분양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시고 또 부동산 공부하셔서 윤택한 삶을 살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 부자 되자도 있지만 무엇보다 작은 것에 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얼터 존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